자, 이제 라오스의 쓰레기차예요. 지금 막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고 있죠. 뭐 차가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이렇게 쓰레기 속에서 저렇게 PT병을 골라내요. 미리부터 분리수거를 하면 참 좋을 텐데. 그리고 차량에 막 저렇게 뒤에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쓰레기 분리수거 좀 대략이라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분리수거 참 말씀드렸는데요. 그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이렇게 쓰레기를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여기는 전부 쓰레기 봉지가 검은색 봉다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뭐를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데에서 골라내거든요. 그러니까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차제에 저도 비닐을 이렇게 비닐로 된 큰 봉투를, 뭐 우리 고추자루 봉투라고 하나요? 그런 봉투를 좀 사다가 캔이라든가 종이 종류, 다음에 특히 PT병 여기도 많거든요. 그런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담아 가지고 저런 분들이 수고를 하는 걸 좀 덜어줘야 되겠다라고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비닐봉투를 투명 비닐봉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, 못 사면 한국에 들어갔다 올 때 좀 여러 개를 사다가 비치해 놓고 직원들하고 함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뭐 안 되면 저라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. 어차피 일부는 라오스의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시민의식을 작지만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차를 보고서 지금 들었어요. 출근하는 직원입니다. 일단 청소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안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청소를 좀 해요. 하는데 말 그대로 대청소부냐, 이렇게 깔끔하게는 잘 못해요. 그런데 밖에를 또 저런 상태로 놔두고 있으니까 참 깝깝한 거죠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매반이 하던 청소다 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하던 그런 그 청소 외에는 안 합니다. 요새 또 이 애기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합니다. 직원이 아니에요. 직원의 손녀. 그런데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홍태호 살다 보니까 어때요? 덥잖아요. 더우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시끄럽지나 말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해요. 갑자기 애기를 또 날이 더워지니까 데려오기 시작하네요. 자,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전기요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이달에 3층을 가동을 거의 안 했어요. 3층 가동하면은 약 700만 깁 정도 나오는데 나름대로 제가 없었어도 전기료를 아껴보겠다고,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층만 1, 2층만 가동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,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요금이 꽤 많이 올랐어요. 누진제가 그동안에는 뭐 100kg, 그 다음에 뭐 70kg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500kg가 넘으면 요금이 1000깁 전체가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60원에서 65원의 요금이니까 최저 요금이 한국의 농업용 전기 가격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다가 이달 들어서 요금이 구간이 늘어나면서 1500kW 이상 가장 많이 쓰는 요금 구간인데 이게 지금 한 100원으로 올랐어요. 그러니까 1500깁 약 100원으로 올라가지고 아주 그 타격이 좀 크죠.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오늘은 특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자,
이곳이 건물이 한 6가구가 쓰는 배수로예요. 물이 잘 안 빠져요.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뭐 기름때와 각종 찌꺼기 등으로 이렇게 잘 막힙니다. 그래서 그게 막히기도 하고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죠. 비가 오면은 이 물이 어떻게 돼요? 앞쪽으로 넘칠 수밖에 없죠. 건물 앞으로. 그러니까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건물 속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오지 않게끔 작년에 조치를 했어요. 이 펌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시 배출구,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은 밖으로 빠지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기존에 고인 물이 배수구가 막혀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배수구 뚫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오늘 맘먹고 작업복 갈아입고 냄새 맡아가면서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를 하는 영상을 다 찍기에는 조금 뭐 하겠죠? 한번 그래도 어디다 그 카메라를 놓을 공간도 마땅치가 않네요. 예, 카메라가 쓰러지기나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아서 잘 아마 촬영이 어려워 보여요. 예,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은 더 이상 못 찍고 여기서부터 한 20m 정도 그 중간에 배수구가 있는데 이 물을 빼는 그런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. 요게 이제 건물이 6개예요. 한 동에 6개인데 요게 이제 절반씩 세 집에 하나씩 그 뒤에 그 배수로가 앞으로 건물 밑으로 배수로가 돼 있어요. 이렇게 건물을 길게 짓다 보니까 그러면 배수로가 넘치면 건물 옆이나 뒤로 빠져야 되는데 건물 뒤에는 담장으로 쳐져서 물이 뺄 수가 없고 앞으로 있는 배수로로 물을 빼야 되는데요. 그게 기름덩어리나 뭐 일반 찌꺼기 등으로 해서 막히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뚫어줘야 되잖아요. 그리고 막히다 보니까 그 용량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제가 개별로 퍼내고 있어요. 이렇게 이게 건물이 주인이 하나면 주인한테 요구하면 해줄 텐데 주인이 다 달라요. 주인이 다 달라다 보니까 주인은 책임을 안 져주려고 합니다. 그런 게 이런 건물을 계약할 때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에요. 자,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제 끼비 가치가 변동성이 크니까 달러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달러를 당분간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비상금 달러를 일단은 3개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를 좀 덜 타려고 봤는데 3개월에 3%예요. 뭐 달러 이자가 연이율 3%죠. 네. 연이율 3%고 그렇습니다. 자,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예입을 하더라도 예입서를 다 작성해야 돼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예입은 작성을 않고 그냥 은행에서 바로 금액만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죠. 근데 지금 뭐 휴대폰만 보고 있고 살짝 보이시죠? 이 전형적인 후진국의 그런 형태입니다. 일단은 이제 인도차이나 뱅크에 예금을 하면서 좀 더 상세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코라우 그룹 해장 위에 66%, 군인공제에서 17%, 지방행정공제에서 17% 이렇게 지분구조로 되어 있고요. 요 전에 이렇게 보면은 KB 국민카드가 지분 90%, LVMC 홀딩스
자회사. 자회사는 인도 차이나 뱅크가 10%를 출자했다.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지분 고지의 세부 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한국계 라오스 은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가깝게 알고 지내시던 분이 아침에 운동 가다가,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가다가 맨홀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150병원이라고 그래요. 여기가 이제 그 구급 그 전문 병원인데, 여기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럽니다. 간혹 그런 얘기를 그분하고 좀 했었어요. 그분이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니시길래, 나는 사고 난 거 보고 어쨌든 이 나라에 와서 아프면 안 되니까 나는 오토바이를 그래서 안 탄다. 오토바이 타고 저녁 때 되면 사고 나서 여러 건을 사실 목격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토바이를 여간에서 안 타려고 그렇게 했는데, 이분은 뭐 운동 삼아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냥 일이 당한 모양이에요. 이분 말고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늑골도 부러지고, 또 심지어는 여기는 타일 문화잖아요.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팔도 부러지고, 이런 분들, 오토바이 타고 나서 다리 부러지신 분 여럿을 봐왔어요. 특히 해외 이렇게 의료시설이 나쁘된 데 와서 다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어렵겠어요. 그런 거에 여행을 오시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일과는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. 병원을 가르쳐 주는데 병원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, 안에.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쳐 준 건지 말을 잘못 알아서 온 것 같기도 해요. 병원 뒤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네. 예, 정문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응급병상에 이렇게 산발이 오토바이가 있어요. 자, 이곳이 새로 지은 병원이고요. 메인 병원인데, 여기를 모르고서 저 뒤쪽 편에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다 이렇게 놨네요. 그러겠죠. 너무 심각하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래도 병원답습니다. 깔끔하게 작기는 하지만 현대식으로 싹 지어 있어요. 그리고 저 노란 꽃이 그냥 뭐 저렇게 크게 막 피어 있네요. 아까 병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켜져요. 에어컨이 안 켜져서 더워서 힘들었는데, 여기는 에어컨도 싹 들어오고, 물론 이제 승객용하고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자,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분명히 싼능, 싼송, 싼삼 2층에 엘리베이터는 2층인데 싼3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아까는 3층을 누르고 가서 잘못 간 거라, 이번에는 2층에 302로 싼3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302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층수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. 참 상식적으로 어렵죠. 자,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알았는데, 여기를 보니까 신발을 안에 못 신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. 밖에 신발장이 이렇게, 이게 손님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모질라요. 키가 없고. 그래서 주변에 벗어놓고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병원은 깔끔한데 그래요. 자, 이번에는 있기를 바라고 가보겠습니다. 아까 여자 직원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. 자, 병실을 찾는 데까지 병원에 내려서 물어 병실을 찾는 데까지
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. 일단 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홀 뚜껑을 안 덮어놔가지고 새벽 운동을 하는데 그냥 앞바퀴가 톡 빠져가면서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코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아니라 광대뼈 쪽, 그 다음에 갈비뼈 세 대가 이렇게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요. 근데 새벽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라오스 사람들한테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쉽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. 여기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쉽게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요. 뭐 해외에 나와서는 특별하게 새벽 운동을 할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, 밤늦게 어디를 다녀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. 그러니까 늘상 주변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동 공간을 확보하시고, 또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혼자 어디 다니다가 쉽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녁에 아직 뭐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하루 일과를, 여기는 이렇게 뭐 한 가지를 일을 보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. 실제 오늘 일정은 하수도 청소를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찌꺼기가 한 번에 다 빠지질 않아요. 막힌 게 한 번에 안 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1차 공사했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지붕 쪽 달아난 쪽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서 실리콘을 좀 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오늘 못했어요. 그렇게 하고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가는데 이 하루가 그냥 훌쩍 다가버리네요.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. 이제 저녁은 이렇게 오시는 구독자분과 식사하기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하루입니다. 자, 특히 이제 여기 병원에 보니까 와서 치료 과정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쉬운 치료가 되지 않는다. 더군다나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병원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. 한 60만 팁 정도 응급 이송하고 사진 찍고 엑스레이겠죠. 뭐 그런 거 찍고 다 해서 토탈 60만 킵이라니까 병원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. 60만 킵 한 4만원? 3만, 그 정도 되죠? 예, 한 4만원 정도의 모든 게 앰뷸런스까지 왔다가 갔다니까. 그렇다지만 그 이후에 이 치료 과정 이런 게 한국처럼 잘 돼 있질 않죠. 자,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라오스에서는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치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하고 도로를 걷더라도 조금 도로 중심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전한 지대로 걸어야 되겠다. 겁쟁이가 다 됐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막 심하게 다치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한국에서나 라오스에서나 다 안전 생각하셔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5월 되기 바라겠습니다. 5월 첫날인데 오늘 이런 소식을 좀 접했네요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휴일이네요.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. 이제 다시 노동절로 원상복귀가 됐나 모르겠어요. 세계적인 휴일이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이 근방에 차가 없어요. 네, 차가 없어서
아차, 뭔 일이지?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전부 쉬는 날입니다. 저기 문이 닫혀 있죠. 그런데 은행은 문이 열려 있고, 저희 직원들도 오늘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식사라도 맛있는 거 사줘라, 그렇게 했거든요. 또 전 세계적인 그런 노동절인데, 저도 또 직원들이 편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